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작가입니다. 음운 변동이란 무엇일까? 음운 변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운이 그대로 있지 않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화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음운 변동을 가지고 오는 것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습니다.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동화, 두음 법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탈락은 자음 탈락, 모음 탈락, 뭐 첨가는 이제 새로운 음운이 덧붙여진 거, 뭐 반모음 첨가라든가, 축약은 여러 개가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음운 변동을 가지고 오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봅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뭘까요?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7개? 네, 자음 7개요. 네, 그게 뭐죠?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네, 이렇게 자음 7개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 국어에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에는 국어가 자음이 19개잖아요. 이 19개 모두를 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음은 몇 개만 가능? 네. 7개만 가능해요. 그 7개가 뭐죠?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 7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에 이 7개 이외에 자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7개 중 하나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체를 해주는 거죠. 소리를.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음절의 그러니까 끝소리에는 국어 자음 19개가 받침으로 모두 받침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게 뿌, 쯔는 받침으로 이게 세 개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 음절의 끝에 표기할 수 있는 자음은 모두 16개가 되는 거죠.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아까 자음 몇 개? 예, 7개. 기억? 그러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개만 오는 거죠. 발음을. 그러니까 이 7개의 소리 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소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7개 자음 중에 하나로 바꾸어 주는데 이렇게 디귿, 티읕, 뭐 지읒, 치읒 이런 것들은 다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이렇게 끄는 뭐 기역으로 이렇게 다 바꿔 주는 거예요. 이 7자음 중에 하나로.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죠? 네. 이렇게 디귿으로 바뀌어주고 비읍으로 바뀌어주고 이런 것처럼 음절의 끝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 하나로 변하여서 발음되는 현상이죠. 그죠? 이 7개, 이 자음, 이 중에 하나로 이제 바꾸어서 발음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은 음절의 끝소리의 대표음인 거죠. 대표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이제 무엇인가 알아보고 이제 보았더니 이걸 적용이 이제 실현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우리 봐야 되잖아요. 아, 음절이 끝소리가 이런 것인지 알았구나. 뭐 자음 7개로 발음을 하는구나. 그 7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다 이 7자음 중에 하나로 이제 바꿔서 발음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 낫, 디귿 이런 것들도 치읓 이것도 디귿으로 다 치읓도 뭐 디귿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단어에다가 두 개가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인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렇게 적용이 쉽게 되는데 이제 두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음절의 이 끝소리 규칙이 싹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냐면요.
단어 플러스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예요.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당 없음. 자, 왜 그러냐면 자, 옷 플러스 이 그 옷 단어죠. 이 형식 형태소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건 아까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자, 이 모음으로 이제 단어에다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되는 예를 들어서 예시도 오시 그래서 이 그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받침 시옷이 살아나서 다음 음절로 이 첫 소리로 옮겨서 오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형태소가 간단하게 뭔가 살펴보면 형태소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예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누면 이제 뜻이 없어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는 모양형, 모양태, 바탕소 이렇게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의 형태를 지닌 요소인 거죠. 그래서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이렇게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그 사이의 관계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뭐 조사, 어미, 뭐 접사 막 이런 거. 실질 형태소는 이제 뭐 대상, 동작 뭐 이런 상태, 진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만 살펴볼게요. 실질 형태소 한번 찾아보게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책을 읽었다 해서 실질 형태소는 철수 대상이죠. 그리고 책 그 다음에 이것이 실질 형태소가 해당이 됩니다. 철수가 책을 읽었다. 여기에서는 실질 형태소는 철수, 책, 이렇게 이제 실질 형태소죠. 이제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하고 조금은 파악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형식 형태소 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형식 형태소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형식적인 거니까 될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not 플러스 에 보이죠? not 단어에다가 에 형식 형태소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받침이 그대로 살아나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나제 이렇게 발음이 돼요. 나제. 자, 이것을 이제 알아보았으니까 단어에다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에서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꽃 위 보면 7 자음 중에 치읓을 어떻게 해요? 이제 디귿으로 바꾸죠. 하나로 이제 7 자음 중에 하나로 바꿔줬죠. 그리고 다음 음절에 첫 수를 옮겨줘야 돼요. 다음 단어 첫 수를 옮겨서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꼬뒤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오 플러스 안은 실질 형태소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오,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다고 했죠. 디귿으로 바뀌어주고 그리고 다음 음절로 첫 소리를 옮겨지죠. 그래서 오단 되는 거예요. 오단 이렇게. 그럼 하나 더 예시해 봅니다. 부엌안 여기도 단어 플러스 안이죠. 단어 플러스 실질 형태소. 부엌 키역은 아까 기역으로 바뀐다고 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그래서 부엌 그 다음에 안 다음 음절로
옮겨서 발음해줘요. 그래서 부어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제 적용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는데, 그 겹받침이 또 있어요. 겹받침. 우리 글에는 그러니까 두 개의 자음이로 이루어진 겹받침이 있거든요. 자, 이걸로 해봅시다. 자,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겹받침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뭐 기역, 시읒 이렇게 겹받침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죠? 이게 11개예요. 11개. 이 중에서 11개가 있는데요. 겹받침이 11개. 그러니까 앞소리에 7개. 앞소리에서 나는 겹받침은 7개. 뒷소리가 나는 겹받침은 2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리을 기역, 리을 비읍인데, 이 겹받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앞소리가 나는 겹받침은 보통 이렇게 앞소리에서 이렇게 되죠. 니은, 지읒은 또 앞소리에서 니은 이렇게 해요. 뒷소리가 나는 겹받침은 또 뒷소리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 그러니까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 이게 겹받침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리을 기역, 리을 비읍, 리을 비읍, 리을 기역. 자, 겹받침의 리을 기역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 기역. 리을 기역은 대부분 기역으로 소리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외울지, 이게 어떻게 기역으로 소리 나고 어떤 것은 헷갈리니까요. 리을 기역 겹받침은 기역이 먼저잖아요. 기역 니은 할 때. 그러니까 리을 기역은 그냥 기역으로 대부분 소리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막지. 그래서 막지 이렇게 해요. 하지만 리을 기역이 이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이 돼요. 리을 기역에다가 이제 기역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역이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깨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기역은 뒤로 가니까 리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말깨, 밝고, 물깨. 그러니까 리을 기역은 대부분 기역으로 소리가 나는데, 이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소리가 난다는 거죠. 리을. 그리고 기역은 뒤로 가요. 깨 이렇게. 자, 그 다음 리을 비읍이 있거든요.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이 있습니다. 자, 리을 비읍. 이건 뭐냐면, 자, 리을 비읍은 아까 리을 기역은 대부분 기역으로 소리가 난다고 했고, 그리고 단지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된다고 했죠. 리을로 발음되고 그 기역은 뒤로 보내줘서 깨 이렇게. 아시죠? 그리고 리을 비읍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리을로 소리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네. 리을 비읍 겹받침은 대부분 리을로 소리가 나. 리을 비읍 겹받침은 대부분 리을로 소리가 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짧다, 떨다. 그리고 리을 비읍에서 밥 플러스 자음은 비읍으로 소리가 나요. 원래 리을로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읍. 그러니까 밥고 이것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밥고, 밥다, 밥고, 밥다. 리을 비읍, 밥고, 밥다. 이거죠. 리을 비읍 중에서 밥, 이거. 밥다, 밥고. 밥을 아프죠. 그래서 아파빠빠 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밥고 밥고 발발발발 이게 아니라 발고가 아니에요. 발고가 아니고 아빠빠 그러니까 밥고 밥다 발다가 아니에요. 밥다 이렇게요. 밟을 때 꽉 밟잖아요. 그러니까 밟고 발음이 밟고는 이 느낌이 너무 가볍죠. 그래서 밟고 밟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리을 비읍은 그러니까 넙죽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게 있는데 원래 넓고 이것은 넓고 넓게 이건 대부분 리을로 소리가 난다고 했죠. 넓고 넓게. 하지만 넓고 넓게 이것은 리을로 소리가 나는데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것은 리을로 안 나고 뒷소리로 이렇게 넙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넙 이것도 그러니까 넙죽하고 넙둥글다 이것도 그 비읍으로 해야 좀 이렇게 발음이 좀 강하게 되죠. 의미도 더 진하게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다음 중 받침의 발음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짧다, 2번 떨다, 3번 넓고, 4번 넙죽하다. 네. 받침의 발음이 다른 하나는 받침의 발음이 다르죠. 비읍이잖아요. 비읍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나머지는 리을로 소리가 나고. 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단어에다가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해당이 안 돼. 예시로 오시 있었어요. 오시. 받침이 그냥 살아나서 그 다음 음절로 올라가서 발음이 되는 거죠. 오시. 그리고 겹받침에서는 이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이 중요합니다. 이 리을 기역은 아까 기역, 니은이 기역이 먼저니까 그냥 대부분 기역으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리을 비읍도 리을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리을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단지 이렇게 밟고, 밟다. 이것은 이제 밟을 때는 세게 밟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밟고가 아니라 그냥 세게 밟으니까 느낌이 세요. 세. 밟고. 밟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넓고 이것은 원래 이제 리을로 이제 소리가 내주는데 단지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것은 뒷소리가 나는 겹받침인 거죠. 뒷소리 비읍으로 소리를 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